예, 그저께 5월 29일 오후에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문성현 노사정위원장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했고요. 그리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장포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소득층의 어떤 소득이 급감한 것에 대해서 참 분배 악화가 아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에 이게 뜹니다. 그리고 나서 난상 토론을 한 모양이에요. 2시간 30분 동안 토론을 한 모양인데, 그래서 이 원인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한 원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장하성 실장 등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인구 고령화의 원인을 갖다가 이렇게 주된 원인을 이렇게 두는 분도 있고 그랬나 봅니다. 어쨌든 회의 결론은 장하성 실장이 중심이 돼서 이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봐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 타워가 도대체 기획재정부 장관이냐 아니면은 청와대 정책실장이냐 그런 논란도 있는가 봅니다. 자, 이런 어떤 이례적인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하게 된 계기는 며칠 전에 나왔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 수지, 즉 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통계고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입니다.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 수지 통계, 이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 통계를 좀 자세히 좀 뜯어보면은 이 착한 어떤 원인과 이 처방을 이렇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지금 청와대의 어떤 인식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근거들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전국 4,3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 조사입니다. 이 가구는 크게 근로자 가구하고 근로자 외 가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이제 외 가구라 하면은 여기에는 법인기업의 경영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보통 우리가 접하는 고용 통계는 이게 이제 경제활동 인구, 즉 우리가 5,100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2018년 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충 한 2,800만 명 가량 됩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취업자가 2,670만 명쯤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10만 명 이상의 실업자인데, 원래 이제 이거와 관련된 통계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취업자 안에는 이 자영업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안에 무급 가족 종사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예 어떤 경제활동 안 하는 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까지 전체를 망라를 해서 지금 처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가구 단위로 이렇게 이제 보는 통계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통계를 갖다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니 이거를 갖다가 이제 5등분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일 가난한 순 1분위, 그 밑에 20%가 2분위, 그리고 제일 잘 사는 상층 20%는 5분위,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럼 이 속에서는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위 안에도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가 있고 2분위에도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가 있습니다. 그 비율은 사실은 좀 달라집니다. 이게. 자, 근데 어쨌든 1분위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소득이 8%가 감소를 했습니다. 2분위 4% 감소를 했습니다. 3분위는 거의 같습니다. 0.2%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4분위에서 비로소 이제 3.9%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 평균이 3.7%니까 결국 4분위가 이제 평균 수준이라는 얘기고요. 5분위는 무려 9.3%가 증가를 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즉 1분위, 2분위가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5분위가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제 양극화가 더 심화된 거죠. 이른바 이제 그 소득 격차를 해소하겠다 그래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이렇게 그 최저임금의 16.4%를 갖다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비정규직의 어떤 제로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갖다가 사용 규제를 갖다 강화를 했던 거고, 그 외에 뭐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정책 등 뭐 하여튼 뭐 이러저러한 어떤 정책들을 갖다가 많이 폈습니다. 뭐 기초노령연금 올린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양극화가 아주 심화된 거로 나오니까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의를 갖다가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뭐 제일 많이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사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원인이 뭐냐?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을 묻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노령화된 인구 구조 변화가 소득 분배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노령화된 인구 구조 변화가 핵심 원인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러면은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복지 지출을 갖다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복지 지출을 갖다가 늘리려면은 기초연금을 갖다가 이제 인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세가 필요할 테고, 그건 뭐 정세가 쉽지 않겠죠, 그죠?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갖다가 이렇게 노령화된 인구 구조 변화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어떤데 이렇게 두 개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원인 진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동의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노령화된 인구 구조 변화의 원인을 갖다 든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건 면피입니다.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또 진단도 잘못됐고요. 이 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분위의 어떤 그 평균 연령을 보면요, 전체 가구가 63.39세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전에 61.38세죠. 뭐 2살이나 사실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향적으로 1세 정도씩 매년 이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경향적으로. 2015년에는 58.7세고 2016년에는 60.5세 됐습니다. 이때도 거의 어떤 2살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1.8세 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61.38세로 갔습니다. 이것도 거의 1세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 한 2살 정도가 늘어났는데, 아마 이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인구 구조 변수가 크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2015년에서 16년에도 그때도 평균 연령이 이렇게 대폭 늘어났지만은 그때는 이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소득이 가장 어떤 급감한 층은 이제 근로자 가구가 아니라 근로자 외 가구입니다. 이 근로자 가구는 2015년에 그때 이제 총소득이 202만 원이었고 16년에 199만 7천 원, 그 다음에 2017년에 198만 원, 그 다음에 2018년 올해 이제 19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가구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줄어든 거는 근로자 외 가구입니다. 근로자 외 가구가 이게 보면은 2015년에 91만
1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는 93만 5천 원이었는데 2018년에 이게 80만 6천 원으로 무려 13만 원 이상이 감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평균 연령은 그때 근로자 외 가구를 봅시다. 근로자 외 가구는 68.18세에서 69.23세로 다 한 살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나이 한 살 늘어난 거는 여태까지 계속 그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급감을 갖다 했다는 거는 적어도 인구 노령화, 인구 구조 변수가 주된 변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2015년에 5,580원이었어요. 2016년에 6,030원, 2017년에 6,470원이었고 이거를 2018년에 7,530원으로 올렸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은 정책 의도대로 한다 그러면은 근로자 가구는 소득이 많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1분위 근로자가 소득 보십시오. 아까 2015년에 즉 5,580원 시절에 202만 원이었습니다. 2016년 자 6,030원 됐어요. 그런데 199만 7천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이 6,470원 시절인데 이때 197만 7천 원이네요. 더 줄었네요. 자, 7,530원으로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럼 근로자 가구 소득이 올라가나 어디 봅시다. 198만 원, 1천 원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최저임금하고 근로자 가구 소득하고는 사실은 무관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근로자 외 가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이라는 거는 시급에다가 근로시간을 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로시간이 시급은 예컨대 10,000원, 20,000원이라 칩시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제로가 되면 빵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급을 갖다가 아무리 끌어올려도 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근로시간이 빵원이 된다 그러면 소득은 더 줄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분위뿐만 아니라 2분위에서도 사실은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2분위도 전체 가구 소득이 2015년에 289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무려 이게 지금 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272만 2천 원이네. 많이 줄었잖아요. 이거 명목 소득이 준 겁니다. 실질 소득이 아니에요. 명목입니다. 그런데 임금 그 물가들이 막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은 소득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즉 1분위와 2분위 소득은 2015년에 비해 가지고 소득이 전반적으로 다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자, 이게 이제 우리 가난한 그 3분위가 40% 가정이고 3분위는 그냥 거의 똔똔했던 거고요. 5분위만 확실히 좋아진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라는 게 봅시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화,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을 갖다가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상층 근로자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갑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공무원 때 연금 개정할 때 하자 그랬을 때도 공무원을 갖다가 연금 개정에 대해 가지고 그 반대를 했던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때 더불어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는 소득 그 상위 그 20% 5분위죠. 5분위의 어떤 이하 요구를 철저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말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저소득층에 뭐 눈물을 닦아주니 뭐 이딴 소리를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결과가 그것을 그냥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보고도 모릅니다. 그런데 똥인지 된장인지 그거 꼭 찍어 먹어봐야 됩니까? 공공부문 뭐 81만 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화, 그리고 뭐 최저임금의 어떤 급상승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거, 그걸 꼭 찍어 먹어봐야 되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 가계소득 동향의 이 지금 통계는 이미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다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제 좀 찍어 먹어 봤으니까 또 이제 대장이 좀 구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 그 자체야 뭐 이론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뭐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가계소득 성장론에 따른 최저임금 급등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론적으로도 사실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도 이미 이게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아니, 최저임금이 5,580원에서 7,530원으로 무려 2,000원이 뛰었는데, 아니,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도 줄고, 이 1분위, 2분위는 근로자 가구조차도 소득이 급감을 갖다가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저는 이런 어떤 사태에 대해서 무슨 뭐 인구 노령화, 뭐 인구 구조 변화가 소득 분배 악화니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장하성 실장에 대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게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넌센스입니다. 이게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적어도 한국판 소득주도 성장론은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